4월 22일 로프가 끊어졌답니다. 12.6m 몇 층입니까? 432 4층 5층 높이네요. 이 로프를 하나만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 이 두 개를 묶어야 되죠. 우리 규정에. 파단 원인이 아주 가느다란 선이 끊어지고 그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조차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험자들이 말하는 그 풀려버린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순차적으로 끊어지는 것이죠. 오래된 만모가 심한 섬유 로프를 사용했다. 대부분 로프는 섬유입니다. 나이론이죠. PP, 폴리에스텔, PP. 관리 부정적이다. 로프의 반복 사용. 이거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뭐 5년 이상 탄 로프도 아직 사용하고 있어요. 장시간 태양광 노출, 관리 부정적. 이런 것은 사실은 작업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단어 발견 내지는 단어의 개발입니다. 태양광 노출 웃기지 마세요. 외부의 장시간 로프 비 맞고 마르고 비 맞고 마르고 반복되고요. 태양광 노출 햇볕에 항상 노출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5년 이상 사용하는 로프 아직도 짱짱하다고요. 근로자 추락 원인 구명줄 미설치. 이거는 실제 우리 작업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외주를 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억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더 크게 있는가? 우리 작업자들은 사실 요즘은 그 작업자들 오야지나 반장들이 로프 한 개를 타는 사람을 경계하지 로프 두 개를 묶는 작업자들한테는 절대 제재하지 않습니다. 로프 두 개 반드시 묶도록 합시다. 코브라를 양쪽으로 다 달아버리는 것도 해지의 방법이겠죠. 안전 해지 꼭 지키도록 합시다. MBC 그 유서영 기자가 코브라 사용에 관해서 그 취재 요청을 해왔을 때 그 유서영 기자의 뭐랄까요, 해안이라 그럴까요? 다른 기자들하고 달리 이 원인 파악을 이거구나 하고 딱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사실 지금 유서영 기자의 MBC 뉴스 보도 이후에 사망사고가 확실하게 줄었죠. 로프 추락 사고가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확실합니다. 유 기자 외에 타 방송사들에서도 보도가 반복됨으로써 제가 언급하지 않은 기자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언론에 노출이 돼서
이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료들의 안전을 서로 보살펴주고, 또 다른 말로 감시해주고, 사무직에서는 피드백이라고 말하죠. 절대 동료들의 지적을 불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방대책에서 지금 나왔죠.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 로프.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프를 우리가 간추리고 되감을 때 손으로 항상 우리가 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까칠한 부분이 나타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사실 작업 마감하고 나서 로프를 눈으로 다 살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살펴야죠. 최소한 손바닥, 손가락 앞쪽, 그쪽에서 느껴지는 파단 부분이 예상되는 로프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 순간 칼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로프는 다른 곳에 사용되든지 또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겠죠. 자, 2번을 봅시다.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 설치. 이게 이제 우리가 보조줄을 얘기하는 거죠. 달비계, 젠다이를 말합니다. 추락 방지를 위하여 구명줄, 보조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구명줄을 체결한다. 코브라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업무 철저. 이건 요즘 확실히 개선이 됐죠. 젊은 관리자들, 안전관리자들, 확실하게 지금 그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 작업자가 로프 작업을 할 때라도 젊은 작업자의 지적을 절대 불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그 작업자, 우리 또래, 우리 꼰대들 또래의 작업자, 뭐 제가 대표적입니다만은 로프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때가 탄 로프가 뭐 저한테는 여러 벌이 있어요. 그게 설치할 때, 회수할 때 부드럽기 때문에 또 그걸 사용하는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안전관리 감독자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저 로프 저거 오래된 거야. 때가 탔는데 저거 몇 년이나 썼을까? 저거 안 되겠다. 반장님, 사장님, 그 로프는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즉시 교체해 줍시다. 여기에 있는 주기적 점검, 이것은 사실 명기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은 우리는 로프 걷을 때마다 점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로프를 당겨 올릴 때 우리가 보조 일꾼을 쓰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저는 뭐 보조 일꾼이 로프를 당겨 올리고 로프를 추리고 합니다만 그 보조 일꾼한테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로프가 이상하면 무조건 잘라다오. 그리고 새 로프가 차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치해다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10명 중에 6명이 저 로프 쓰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로프를 버리도록 합시다. 자, 제가 10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작업장에 10명이 없을 경우가 많죠. 작업장에 3명이 있을 때 2명이 로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전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약간 이런 표현, 형님 이런 표현, 사장님 점점점 이런 표현, 반장님 이런 표현 들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로프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판단합시다. 3대 1의 결론이 나면 즉시 로프를 교체합시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도 없고 암벽 등반조차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3대 1이 아닙니다. 2대 1입니다. 네. 3명 중에 2명이 피드백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분명하게 있구나. 내 파트너들한테 내가 부탁을 언제나 하도록 합시다. 나에게 피드백 지적을 해다오. 나는 나의 장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위험 1번 이유입니다. 나는 나의 장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다. 그리고는 그게 좀 오버되면은 나는 내 장비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자랑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관리 감독 철저,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이게 요즘은 10개 중에서 7개 작업장에서는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많게는 8개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는 10개 업체 중에 4개 업체 정도밖에는 이것은 지켜지지 않아요. 자, 이제 그분들의 변명이라 할까요? 예측을 해보자면, 아이고, 사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믿고, 저희는 안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전부 다 내려가 버리죠. 조금 더 신경 쓰는 현장 같으면은 로프 출발할 때 일꾼들 각각 한 사람씩 참 덕담, 화이팅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출발할 때까지는 대리급들이 보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3년 7월을 앞둔 오늘 꼭 다짐합시다. 젊은 친구들이 와서 지적을 할 때 그것을 절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야, 내가 경력이 얼만데 너 같은 꼬맹이한테 그런 지적을 받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해주는 그 젊은 친구들, 관리자들, 안전 요원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33층에서)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기 전에 담배를 2대 3대 연거푸 피워본 그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참 쓸쓸했습니다. 서초동에 앞에는 낮은 산이 보이고 뒤로는 높은 빌딩들이 쫙 있는 그 33층 옥상에서 혼자서 작업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었죠. 그래도 그때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들한테 이 장면은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물론 가족들한테 저는 등산 간다 하고 놀러 간다 하고 암벽 등반하러 간다 하고 새벽에 집을 떠나죠. 그때는 보조 일꾼 생각도 안 했습니다. 혼자서 돈 다 벌고 싶었죠. PP로프를 33층에서 혼자서 내려보세요. 손목 아파 죽습니다. 그날은 마침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꽉 차있던 강남도로의 차들도 몇 대 안 다니고 조용한 그 빌딩 숲에 옥상에서 로프 탑승 전에 담배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를 연거푸 피우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고독, 그때는 그걸 멋있게 생각했죠. 일당 100. 그때 당시에 제가 일당 1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보조 일꾼도 안 데리고 가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 마케팅 용어 일당 100, 3,000원 일당 100, 100만 원을 아직도 못 벌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주 칭찬하는 후배 사업가, 외벽 청소의 선수들이 여러 후배들이 있죠. 그 후배들이 일선에서 TV에 나와가면서 이 산업 현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배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업계 1, 2% 되는 니들이 이런 작업 위험 요소 제거에 역할을 해라. 니네들은 하루에 일당 1,000만 원을 벌면서 쫄병들을 안전을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을 이슈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관계자들한테 경각심을 불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그걸 요청했습니다. MBC 유서영 기자가 송도 사건을 2번이나 보도하면서 이 외줄 작업에 대한 위험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 건설 현장에서는 이 외줄이 아니고 두 줄 작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제가 한 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오만함을 보인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젊은 작업자들, 후배 작업자들 전부 두 줄로 내려오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확실하게 줄었죠. 그런데 지금 23년 4월 22일에 이 외줄 로프를 갖다가 타고 내려오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겨우 5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5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운이 없으면 3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죽습니다.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 가는 거죠. 만만하게 보는 높이가 10층 이하입니다. 10층이 넘어가면은 작업 현장에 우리 반장급들이 좀 긴장을 하죠. 20층이 넘어가면은 오야지급들이 나섭니다. 30층이 넘어가면은 회사의 관리자들도 나옵니다. 40층이 넘어가면은 저 같은 꼰대는 로프 못합니다. 위에서 보조를 하지요. 일꾼들을 보조합니다. 기분 맞춰줘가면서 커피 사다 주고 담배 권해가면서. 40층이 넘어갔을 때는 그야말로 선수들이 로프를 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꼰대들이 결국 보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안전을 살피기 때문에 그때는 사고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문제는 10층 이하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작업자들의 경각심 부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선배님들은 대체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저보다 펄펄 날던, 날고 긴다 이렇게 말하죠. 저보다 훨씬 잘하는 후배들이 떨어져서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그 자신감이 부족했던 저는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로프 작업이 그러한 겁니다. 이 로프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외줄 로프를 타요? 바로 납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로프 작업을 하시는 후배님들을 이 로프를 스무스하게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셔야지, 롤링을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하지 마세요. 이 로프의 인장 강도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중국산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죠. 중국산을 탈 때
저는 뭐 3줄 이상 묶어라 라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국산 하면은 2줄 묶어도 안심인데 중국산은 글쎄 3줄 정도는 묶어야 안 되겠나 막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조커를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반드시 보조 로프를 묶어서 2줄을 우리 몸에 연결하도록 합시다.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우리 로프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죠. 다른 업종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당도 셉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끝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많아봐야 4억, 5억 밖에는 보상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겸손하게 작업 준비하고 또 작업할 때는 우리가 무념무상으로 임하고 작업을 끝냈을 때 주변 모두에게 또 감사 인사를 하는 것 잊지 말고 죽지 맙시다. 이런 슬픈 뉴스를 전하게 돼서 저도 이 영상을 끊고 좀 울어야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쓴소리 좀 해주시고 잔소리 좀 해주십시오. 잔소리 좀 해주세요.